자, 오늘부터 국토부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금 안 건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남은 카드가 세금밖에 없어요. 네,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잡을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다. 일단 부동산 함부로 못 사게, 금융, 특히 주담대 대출한도 확 줄이는 거.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 수급 조절하겠다. 부동산 공급량 더 늘리겠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아주 극악의 난이도로 높여가지고 아주 공포에 떨게 만들겠다. 세금 카드 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 먼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지난 6.27 대책 핵심 내용이 뭐였죠?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서울하고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 그리고 개인 소득하고 상관없이 6억 초과해가지고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아예 막겠다. 그리고 어찌저찌 해서 주담대를 받았으면 6개월 내에 전입신고 필수로 하고 2주택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신규로 주담대 대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의 주택 6개월 이내 처분을 하면 무주택자로 봐서 대출을 인정해 줄게. 그 대신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요주 대상이니까 LTV 비율 50%까지만 인정을 해 줄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건드렸냐? 심지어 생애 최초 같은 정책 대출도 LTV 비율을 줄이거나 대출 한도를 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주택 구입하는 사람도 LTV 비율을 기존의 80%에서 70%로 줄이고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적게는 한도를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대출 한도 많이 줄였죠. 이거 발표되고 난 다음에 당시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정말 이거 역대급이다. 왜냐하면 7월부터 시작되는 그 당시 3단계 스트레스 DSR 이거 고려해가지고 불과 3일 앞두고 시장에 던진 메시지였기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는 6억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6억까지 대출 한도를 다 받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일단 신용대출 포함해가지고 다른 대출은 일단 하나도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사람한테만 일단 6억이라도 최소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출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7월, 8월, 9월 그리고 지금 10월까지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 하락에는 큰 의미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은행에서도 가격 억제 효과만 두고 봤을 때는 분명히 약했다. 9월 말까지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상승률이 약 0.1%로 거치는데 기존의 역대 정부,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까지 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그 당시에 0.03%로 많이 둔화가 됐던 것 반면에 이 매매 가격 상승률만 보더라도 그 둔화폭이 예전만 못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정부 차원에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9.7 대책이었죠. 보도자료 나오는 당일에 제가 영상으로 급하게 찍어서 전달드린 바도 있습니다. 핵심이 뭐였습니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가장 메인은 공급을 늘리는데 기존하고 우리는 좀 다른 노선을 가겠다, 택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LH가 토지 보상이 끝나면 택지를 민간 사업자에다가 일단 매각을 하고 그 민간이 택지를 사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건설해서 분양을 하라는 건데 지금 노란봉투법 적용되는 마당에 민간에서 이거 참여 잘 안 할 거라는 거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택지 매각 중단하고 민간은 설계하고 시공만 해. 그 전 단계까지는 우리 LH가 시공사 역할까지 대신을 할게. 그리고 주택도 빨리 지어가지고 시장에 풀어야 되니까 이 토지 보상도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에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정한 토지 보상 절차가 최초 보상 단계부터 행정소송까지 최소 1년 5개월, 길면은 보통 2년 이상이니까 그 기간마저도 우리가 최대한 단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27 대책에서 대출 규제 효과가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번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다가 좀 포함을 해가지고 조정지역에서 LTV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40%로 더 줄이고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한도도 원래 한도 3억에서 2억 원으로 제한을 한 바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민간 재개발 재건축 속도 이거 정말 빨리 높이겠다.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하고 기본 체납 기준도 건설사 배려해가지고 많이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근데 노란봉투법 요거는 정부 입장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것만큼은 절대로 어기지 마라. 이거 어기면 국물도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러니까 정책이 서로 뭔가 아구가 하나씩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건설사 입장에서 어때요? 속된 말로 현장에서 사람 몇 명이 죽어도 이 단지는 돈이 되니까 수익이
이익이 되는 단지니까 나중에 안 되면 그냥 돈으로 발라붙일 정도로 알짜 단지 아니면 수익성이 안 나오는 사업지구는 건설회사가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청업체에서 레미콘, 전기, 설비부터 해가지고 건설 현장 전체가 동시에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아예 권리를 만들어줬죠. 니들 마음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들어가면 이게 시간이 곧 돈인데 중간에 사람 다쳐가지고 파업하고 협상하고 당연히 협상이 잘 안 돼서 결렬이 될 거고 뉴스 몇 번 나오고 하다 보면 그 단지가 그냥 부실 PF 단지로 네이밍이 붙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 제일 피해를 보는 건 누가 본다? 거기 조합원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상치도 못하게 늘어난 분담금 때문에 아파트가 완공되는 순간 이 조합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빚쟁이가 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조합 차원에서 공사 대금도 정산을 못 해가지고 실제로 지방에 있는 어떤 단지는 완공이 된 지 이미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이 안 만들어진 곳도 있습니다. 근데 완공은 했고 실물 아파트는 지어졌으니까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으로 세입자는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도 있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하고 수도권 아파트의 주간 매매 가격 증가율을 보면 정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 쓸 수 있는 카드는 뭐다? 이제 남은 건 세금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크게 세 가지가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보유세 부담. 이거 거의 99%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재산세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액 현실화율, 그리고 종부세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치 비율, 요거 두 개 건드릴 확률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69%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세가 10억이면 이 아파트의 공시가액은 6.9억으로 조정 중이라는 말인데 이걸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90%나 혹은 그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미 은퇴를 해가지고 연금 소득만 있는 상황이고 아주 예전에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개포동에 사둔 아파트에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냥 실거주만 하고 있는 상황이면 공시가 현실화율이 오를수록 건강보험료는 높아지고 피부양자 자격은 당연히 박탈이 되니까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보료도 함께 오르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요건 방금 말씀드린 이 현실화율하고는 좀 다르게 종부세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감면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 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뭐 20억이다 하면 종부세 계산할 때 실제로 공시가액은 60%로 보니까 12억짜리 아파트로 보고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1주택자라면 기본공제가 12억이니까 종부세 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현재. 물론 아직 기재부 차원에서 이거 높이겠다라고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 국민들도 알 사람은 다 안다고요. 항상 결과는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반대로 실현되는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건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당장 내년 혹은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주택자 이상,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유예 더 이상 없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 중과가 다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내용이 뭐죠?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할 때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다가 20% 중과 세율이 붙고 3주택 이상이라면 30% 중과 세율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최악은 뭐냐면 내가 보유기간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한 푼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도차액이 7억 5천만 원인 아파트를 지금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때요? 3주택자라도 주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냥 계산했을 때 양도세가 대략 2억 3,6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내년에 다주택자 중과 이거 다시 부활해가지고 중과세율 때려맞고 보유기간 10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 날라가면 내가 내 세금은 얼마다? 5억 5,200만 원. 그러니까 세금 2억 3억 정도 더 내는 건 아주 우스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 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언급이 분명 없었기 때문에 현재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속 시끄럽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가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 5월 앞으로 7개월 남았습니다. 이 뒤에는 충분히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강벨트 중심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더 늘릴 수가 있다. 안 되면 최소한이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추가로 더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강벨트 지역은 강남하고 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최근에 성동구하고 마포는 강남을 대체하는 투자처로 명실상부하게 부상을 했죠. 그리고 실수요보다는 여전히 갭 투자 비중이 많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조정 지역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다주택자 중과가 내년 5월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면 그 전에 조정 지역을 하나라도 더 늘리는 행보가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분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무리수를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최근에 뭐 한강택시 운영되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사실 이런 엇박자인 부분이 미묘하게 좀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정부 의지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이번 주 기대되는 부동산 대책, 언론에서는 뭐 종합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있다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주 강력한 대책이거나 아님 똥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말 뭐 아니면 도인데 관련 보도자료는 엠버고 풀리는 대로 바로 영상으로 찍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대책,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담길지 댓글로 의견 하나씩 남겨주시면 나중에 맞춰보는 재미라도 있겠네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전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